했어요, 요즘. 예, 이제 딜드와 와일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예,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 용어인데요. 예, 잠깐 옆길로 새서 이 용어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면, 이 용어라는 게 단순한 것 같아도 그 미묘한 쓰임의 차이에 따라 그 전문가, 비전문가로 확 갈라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청소년 상담하는 사람끼리 모임을 가지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걔 중에는 뭐 국가에서 정식으로 주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있고 뭐 민간 연구소에서 주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냥 자격증 없이 뭐 교육청에 소속되어서 뭐 거기서 배워가면서 활동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뭐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어요. 뭐 야매도 있고 뭐 그러면 이제 서로 간에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청소년 상담 전문가인지 아닌지 그 서로 간에 좀 재본다고요. 그럼 이제 이때 그 기준점으로 삼는 게 용어거든요, 용어. 그 똑같은 용어라도 이 사람이 어떻게, 어떤 맥락에서 사용하는가를 봐요. 청소년이라는 단어도 그냥 흔히 우리는 뭐 청소년, 청소년 이렇게 쓰지만 청소년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를 청소년이라고 하는지 그런 기준이 있어요. 청소년 기본법이라고 있는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거나 기타 활동을 펼치는 사람들은 이 청소년 기본법을 참고를 하죠. 이 청소년 기본법에는 9세에서 24세를 청소년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소년 상담가 모임에서 뭐 대학생은 뭐 청소년이 아니라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 뭐 혹은 초등학교 3학년은 청소년이 아니라 어린이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벌써 저 새끼 야매구나, 전문가 아니구나, 이런 시선을 받죠. 예, 마찬가지로 우리 루시드 드림 배움터 운영진들은 딜드랑 와일드라는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만 봐도 그 사람이 이 사람은 루시드 드림 공부를 제대로 했구나, 혹은 이 사람은 그 개념을 약간 좀 헷갈려 하는구나 알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딜드랑 와일드가 어떤 기술인 줄 알아요. 예를 들어서 막 와일드 기술 썼는데 왜 안 되죠?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한다거나 하는 것 자체가 벌써 개념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예. 딜드랑 와일드는 여기 나와 있다시피 루시드 드림의 두 가지 유형, 즉 유형을 구분짓는 용어입니다. 네, 유형, 즉 타입이죠. 그 테크닉이 절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뭐 딜드 테크닉 알려주세요 라고 말하면은 용어를 조금 이상하게 쓰는 거죠. 벌써 목이 맛이 갈라 그러네. 정확하게 표현하려면은 딜드를 유도하는 테크닉을 알려주세요 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죠. 예, 물론 정확하게 표현해도 우리의 답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초보자 가이드를 읽으세요. 예. 아무튼 뭐 이렇게 해야 정확한 표현인데, 물론 뭐 용어를 그냥 이상하게 써도 뭐 대충 알아먹고 우리가 답변은 해주긴 해줍니다. 근데 문제는 괜히 카페에서 우리 배움터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전문가인 척을 하면서 혹세무민하는 거죠. 그 속담 중에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그 말이 있죠. 그 말 맞다나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감이 넘치죠.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말 하나를 해도 신중하게 하는데 말이죠. 아무튼 잠깐 얘기가 옆길로 샜는데요. 딜드란 뭐냐? 딜드는 이제 꿈을 꾸다가 꿈이네 하고 알아차리는 식의 루시드 드림 유형입니다. 뭐 한마디로 꿈속에서 의식하는 거죠. 꿈 신호를 발견해서 알아차릴 수도 있고 꿈속에서 현실성 확인을 하다가 알아차릴 수도 있어요.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뭐 꿈일기를 많이 써서 꿈 기억력도 좋아야 하고 평소 꿈 신호 찾는 것도 게을리 하지 말고 현실성 확인도 열심히 해야 하죠. 예. 그 우리가 꾸는 대부분의 루시드 드림이 딜드에 속하며 초보자가 가장 쉽게 꿀 수 있는 유형이다. 고로 초보자는 딜드를 꿀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목이 너무 맛이 갈라 그러는데. 그리고 와일드는 이제 그 의식의 끈을 놓지 않고 그대로 잠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깨어있는 의식 상태 그대로 꿈으로 들어가는 식의 루시드 드림 유형이죠. 죄송합니다.
즉 정신 말짱한 상태로 그 몸을 쭉 이완시켜서 그대로 몸만 잠에 드는 거죠. 그래서 와일드의 특징은 잠에 들자마자 루시드 드림이 시작된다는 거고요. 이러려면 이제 굉장한 집중력과 고도의 이완 테크닉이 수반되어야 가능한 꿈꾸기죠. 예. 그래서 덧붙여서 그 상당히 많은 양의 딜드 경험도 필요합니다. 와일드를 하려면은. 즉, 고수만 가능한 거죠. 예, 초보자가 우연히 뭐 와일드 유형의 루시드 드림에 성공했다고 쳐도 뭐 꿈 자체가 퀄리티도 저조하고 굉장히 불안하고 또 금방 깹니다. 그 초보자가 우연히 와일드를 유도했다고 쳐도 그냥 뭐 별 의미가 없는 뭐 별 의미가 없죠 거의. 그리고 와일드를 시도할 때 뭐 정신은 깨어 있고 육체가 잠에 드는 순간 어떤 심리적 에너지가 그 외부에서 내부로 쏠리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 이 현상을 과독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우리가 평소에는 그 외부 세상, 바깥 세상을 보면서 살기 때문에 그 심리적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외부로 향하게 되죠. 그런데 잠을 잘 때는 그 심리적 에너지가 외부에서 내면으로 향하죠. 그렇게 해서 꿈이 보이는데, 즉 내면의 세상을 보게 되는 거죠. 이때 이 심리적 에너지가 그 내면으로 쏠리는 현상을 과도기라고 하는데요. 이 과도기는 정말 다양해서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데요. 너무나 다양해서 뭐라 규정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 막 몸 전체에서 진동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막 몸이 땅속으로 꺼지는 듯한 느낌을 받거나 뭐 막 눈앞에 만화경 같은 시각 영상이 펼쳐진다거나 혹은 뭐 유체이탈처럼 영혼이 빠져나가는 식으로 과도기가 일어난다거나 합니다. 잠깐 물 좀 마실게요. 이 과도기를 잘 넘기는 게 참 어렵다고들 하는데요. 뭐 무수히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이 과도기를 넘기는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과도기 시에 별의별 현상이 다 일어난다고 해도 뭐 그 현상들이 모두 우리 뇌가 꿈을 자연스럽게 전개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뇌 입장에서도 그냥 막바로 생으로 꿈을 전개하기에는 그 어떠한 그 개연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도기라는 준비 절차를 걸쳐서 꿈으로 전개해 나가는 거죠. 근데 이 과도기가 무서워가지고 여기서 깨는 사람들도 많아요. 혹은 과도기를 거치지 않고 루시드 드림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뭐 과도기가 짧은 경우도 있어요. 한마디로 여기 나온 대로 과도기는 너무나도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과도기에 대해서 뭐 이론적으로 알려줄 건 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봐야 돼요. 그래서 과도기란 이런 거구나 하고 스스로 느껴봐야 돼요. 스스로 시행착오를 겪어봐야 하는 부분을 가지고 카페에서 막 질문을 올려봤자 거기에는 아무도 답변을 해주지 않아요. 왜? 답변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원칙적으로는 그 답변이 불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과도기 때는 뭐 제가 이런저런 현상을 겪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자기가 막 겪은 걸 막 늘어놓죠. 근데 뭐 솔직히 운영자들도 어찌되었건 뭐 답변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서 뭐 적당히 뭐 빈도수 높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적당히 막 찍어서 답변을 해줘서 우리 고객님들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사실 원칙적으로는 그 사람 개인의 경험에 대해서는 답변이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도 제가 뭐 생각난 김에 몇 마디 더 하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러이러한 거 겪었는데 루시드 드림이 맞나요? 라든지 뭐 제가 겪은 게 과도기 맞나요? 뭐 와일드 맞나요? 딜드 맞나요? 뭐 이런 확인을 하는 질문을 왜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게 스스로 판단이 안 되나?
뭐 아니면은 괜히 좀 뭔가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제발 이러지 말라 이거죠. 스스로도 불확실한 경험은 제3자가 봐도 긴가민가 해요. 근데 운영진들은 어쩔 수 없이 회원분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운영진들은 기쁨조가 되어서 그냥 적당히 봐서 맞는 것 같으면은 네 맞아요 고객님 이렇게 답하긴 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은 모르는 거죠. 게다가 맞다고 대답을 들으면 어쩔 거고 그 다음에 아니라고 대답을 들으면 또 어쩔 건데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루시드 드림을 꾸려고 하는 이상 매일매일 꿈일기 쓰고 현실성 확인하고 명상하고 이미지 트레이닝하고 이완 연습하고 꿈신호 찾고 새벽에 모닝랩 도전하고 이건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 없는 질문을 올릴 바에는 그냥 자기 연습 묵묵히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왜 명상 수행에서도 왜 흔히 이런 일화가 있죠. 제자가 수행을 하다가 막 뭔가 마음에 체험한 바가 있어서 막 마음에 환희심이 일어나가지고서 스승에게 막 스승님 제가 막 이러이러한 거 겪었는데 이게 뭐예요? 우왕 굿! 막 이러면은 스승이 하는 대답은 뻔하죠. 그냥 제자리로 돌아가 계속 하던 수행해라. 이거죠. 제자는 막 자랑을 하고 싶어서 막 자기에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난 것 같아서 막 눈 오는 날 바둑이 마냥 막 펄쩍펄쩍 뛰댕기는데 그러지 말라 이거죠. 별 의미가 없으니 하던 거나 하라 이거죠. 먼저 앞서 해본 경험자들이 일러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비유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제가 어제 잠결에 막 어두컴컴한 부엌에서 막 컵에 들어있던 뭔가를 마셨는데 약간 고소한 냄새가 났는데 이거 우유 맞나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사실 그게 우유인지 오렌지 주스인지 오줌인지 똥인지 된장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스스로도 불확실한 경험은 장님 코끼리 더듬기예요. 그러니 의미 없는 질문은 이제 카페에 올리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초보자들은 여기 나와있죠. 제발 딜드부터 할 생각을 하세요. 와일드는 고수만 하는 거예요. 배움터에서 루시드 드림을 배우려면 배움터에서 제시하는 단계별 가이드를 따라야지 이것을 무시하고 혼자서 멋대로 하고 싶은 거 할 거면은 우리 카페 오지 마세요. 우리가 제시하는 가이드대로 안 할 거면은 우리한테 궁금한 걸 물어볼 자격이 없는 겁니다. 왜 자기 멋대로 하지 말라는 거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막 안 된다고 따지듯이 항의하는 이런 몰상식한 행위는 더 이상 카페에서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카페가 아무리 분위기가 자유로워도 이런 건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이죠. 그리고 운영자나 뭐 기타 답변해주는 루시드 드림 실력자분들은 답변하는 기계가 절대 아니에요. 막 자기가 따지듯이 자기가 뭐라고 막 따지듯이 싸가지 없게 질문하면은 정말 힘이 쭉쭉 빠지거든요. 특히 학생들이 배움터 질문 게시판을 마치 온라인 게임 홈페이지에서 게임 운영자 막 GM 대하듯이 대하는데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온라인 게임 회사는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질문 답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약간 좀 싸가지 없게 질문하고 반말로 질문해도 다 받아줍니다. 그러나 루시드 드림 배움터는 그냥 순전히 자원봉사 개념이에요. 그래서 질문할 때 안녕하세요 정말 답변해 주시는 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그러는데요. 이런 식으로 운을 적당히 띄우면서 질문을 시작하면은 답변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기분이 좋죠. 요즘 사람들이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 안 하고 순전히 자기 중심적으로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자라온 환경이 헬조선에 태어나서 좁아터진 책상에 앉아서 삭막한 식판대기에 밥 먹으면서 인성교육, 전인교육 하나도 못 받고 오로지 국영수에 앞에 놈도 경쟁자, 뒤에 놈도 경쟁자, 양 옆에 놈도 경쟁자 전부 짓밟고 이겨야 할 그런 경쟁 속에서 12년간 학교 생활하고 대학 진학해서도 좁아터진 취업문을 뚫기 위해 미친듯이 경쟁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도 우리 모두 정없고 무감각한 기계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더라도
그 사람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잃으면 안 되죠. 예, 저는 뭐랄까, 그 배움터 카페가 그 좀 더 사람과 사람끼리 좀 정겹고 뭐 친근하고 그런 친목을 다질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부러 돈을 들여서 뭐 배움터 전용 뭐 마인크래프트 게임 서버 운영하고 뭐 서로 스카이프로 대화하면서 즐겁게 웃고 떠들고 게임도 즐기고 이런 걸 자꾸 권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카페를 통해서 막 오프라인 세미나도 열고 온라인 강의도 해서 돈도 벌고 하는데 그 막 돈 번다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예, 돈 버는 게 나쁜 거예요? 솔직히 돈 버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예, 게다가 우리가 돈 벌어서 뭐 앞서 말한 마인크래프트 서버도 운영하고 막 상품 같은 거 구입해다가 막 상품 주는 이벤트도 열고 돈 버는 걸 막 회양하기도 하거든요. 그 돈 번다고 상업적이라고 욕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절대 돈을 벌지 마세요. 예, 직업을 가져도 그 열정페이 뭐 이런 거 주는 직업을 가지세요. 예, 그리고 당장 부모님한테 가서 엄마, 아빠 돈 벌지 마. 돈 버는 건 나쁜 거야. 앞으로 출근하면 내가 욕할 거야. 예,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세요. 예, 잠깐 이야기가 옆으로 새서 제가 그동안 속에 쌓아놓은 말들을 다 했네요. 아이고 후련해라. 그리고 좀만 더 이야기가 옆으로 좀만 더 세자면은 그 우리 카페에서 아무나 볼 수 있게 다 공개해 놓은 그 초보자 가이드 자료가 있죠. 그게 아주 그 정리가 잘 된 그 루시드 드림을 꾸는 데 있어서는 정말 최고의 자료인데 이걸 그냥 공개로 심지어 회원가입 안 해도 다 볼 수 있게 해 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막 별거 아닌 줄 아는데 다른 데 찾아보세요. 그만한 자료도 없습니다. 그 해외 루시드 드림 사이트 같은 데서는 그 우리가 무료로 공개해 놓은 자료의 그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의 자료를 돈 받고 팔거든요. 비싸게 팝니다. 막상 돈 주고 사서 자료를 보면은 별거 없거든요. 왜냐면은 그 배움터에서 무료로 공개하는 수준도 훨씬 못 미쳐요. 배움터에서 무료로 공개하는 수준의 자료가 해외에 비하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근데도 그 해외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 그것도 모르고 그냥 뭐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거나 거슬리면은 그냥 욕하기 바쁘죠. 근데 우리 배움터 자료 먼저 접한 사람들은 다른 데 못 가요. 뭐 다른데 뭐 해외 루시드 드림 포럼 다 시시해 보이거든요. 예, 우리 루시드 드림 배움터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막 다들 뭐 해외 포럼에서 뭐 이렇다더라 뭐 저렇다더라 막 다들 사대주의에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거렸는데 그 우리 루시드 드림 배움터 카페가 만들어지고 나서는 그 뭐 국내보다 해외가 더 좋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 이제 없습니다. 예, 아무튼 이야기가 옆으로 아주 많이 샜는데 이 딜드와 와일드에 대해 여러분들이 반드시 머릿속에 박아놓을 것은 초보자는 무조건 딜드를 하라는 거. 초보자가 와일드 한다고 설치는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때려주고 싶어요. 자, 다음 슬라이드.